LA 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돈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SBA의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집계된 것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로요. EIDL 어프로브가 26,919건, 그래서 5.5 빌리언이 어프로브 됐다고 합니다. 네. EIDL 어드밴스 론 있죠. 그 10,000불씩 헬리콥터 론으로 준다고 했던 거 그랬다가 나중에 바뀌었죠. 직원이 1명이면 1,000불, 뭐 5명이면 5,000불 이런 식으로 75만 5,476건이 어프로브가 됐어요. 그래갖고 3.2 빌리언이 지급됐다고 하는군요. 계속해서 아마 더 어프로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이 지급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 예산 법안은 상원에 이어서 하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지만 후속 지원안 입법을 놓고 양당이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 언론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내일 회의를 열어서 3단계 경기부양체계 보완책인 4,8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이제 어제 승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찬성 입장을 보여와서 당연히 하원도 무난히 통과가 예상되는데, 이 예산안은 지난달 말에 의회를 통과한 2 트릴리언 했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서 배정한 중소기업 대출인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이게 조기에 고갈돼서 긴급 편성된 거죠. 뭐 PPP는 여전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PPP에 3,210억 달러를 배정을 했고요. 중소기업의 자금융자 대출 600억 달러를 배정을 했고, 병원 지원으로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로 250억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달에 1단계 83억 달러, 2단계로 1,000억 달러, 그리고 마침내 3단계로 2조 2천억 달러 예산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 3단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200달러씩 이렇게 1인당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3단계 보완책인 이번 추가 예산안은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등이 민주당이 요구한 상당수 내용이 빠졌고요. 민주당은 4단계 부양책에 이를 넣자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공화당에서는요, 4단계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시기와 규모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는데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와 지방정부 지원에 앞서 지금까지 투입된 수조 달러 부양책의 지출 효과와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좀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펠로시 의장은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감독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안을 이번 주에 추진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에서요, 고양이 2마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브롱스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한번 걸렸었는데, 반려동물이 미국에서 이번에 감염된 것, 확진이 된 것은 처음인데요. 이들 고양이 중 한 마리는 주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역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다른 가정의 고양이로 외부에서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DC의 케이시 바턴 박사는 애완동물이 코로나19를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동물에 의한 감염 우려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요, 각 나라의 경제 활동이 봉쇄되면서 역으로 전 세계 공기청 정도는 정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공장들도 닫고 일단 자동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나사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보스턴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지역의 이산화질소가 나사의 2005년 관측 시작한 이래 가장 깨끗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주로 자동차나 발전소, 산업시설 등의 화석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 이산화질소는요, 오염 주기가 짧아 오염원이 줄어들면 공기질이 더 빨리 개선이 되는 거죠. 특히 제가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수치도 5년 전과 비교해서 29%나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이 이산화질소 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시드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 등 전 세계 도시에서 다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특히 대기 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과 인도의 대기질 개선이 두드러지는데요.
나사 관측소의 한 지도를 보면 지난 2월 중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봉쇄에 들어가기 전 1월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도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또 지난달에 인도 벵갈루루의 이산화질소 수치는 5년 전보다 35%나 떨어진 가운데, 지난 3일이었죠.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의 잘란다르에서는 100마일 이상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의 눈 덮인 정상이 수십 년 만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야생동물들이 도심에서 출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요테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근처 거니는 모습도 발견되고요. 사실 코요테는 이걸 LA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닌데, 애리조나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돼지처럼 생긴 패커리가 모여있는 모습도 찍혔고,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거리를 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또 호주의 애들레이드에서는 캥거루 한 마리가 거의 텅 빈 시내를 뛰어다니는 영상을 경찰이 또 공유했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텔아비브에서는 도심 공원에 한 무리의 자칼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지구 시스템을 기진맥진하게 했다면서 이제 지구의 반응이 어떨지 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오늘 지구데이를 맞이해서, 얼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4월 22일 LA 돈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